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잠암 내 작업. 이 산업안전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전공자가 뭐 토목, 건축, 뭐 전기, 전자, 화공, 화학, 환경, 뭐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는데 건설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들이 아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잠암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잠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잠수함. 뜬금없이 무슨 산업안전 기사에서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군용으로 쓰는 거 잠수함이 아니고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인천대교나 이 바다나 뭐 강을 횡단하는 대형 교량 있죠. 뭐 현수교라든가 뭐 사정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여기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런 교량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교량. 그러면 대충 보면은 교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교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사장교라 그래가지고 선을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여러 가지 교량이 있는데 이런 교량은 현수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 속에서 이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주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탑, 큰 주탑을 2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합니다. 자, 이 강이나 바다는 어차피 밑에 땅바닥 지반이 있겠죠. 물 속에. 이 속에다가 기초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초를 해서 이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할 때, 이 교량의 기초를 할 때, 물 위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이게 바닷물이면은, 또는 강물이면은, 이게 강바닥입니다. 강바닥이면은, 여기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막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막고, 여기는 물을 퍼내고, 여기다 흙을 채웁니다. 흙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이제 육상에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엄청 큽니다, 이거. 규모에 따라 다른데, 엄청 큰,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물 위에 둥둥둥둥 띄워가지고, 에인선, 이거 끌고 오는 보트가 있습니다. 터그보트라고 하는데, 에인선이 있습니다. 에인선. 에인선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오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바지선에 싣고, 이렇게 설치 현장까지 가지고 옵니다. 육상에서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해상에서 엄청나게 큰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이 속에서 이제 땅을 이렇게 굴착을 하는 거죠. 굴착을 하고, 이게 내려가면은, 내려가기 전에 이제 이 위에다가 또 하나, 이제 이때는 바다 위에서 철근을 넣고 그 부집을 조립하고, 해상에서 바지선에 배치 프린트를 설치해서 해상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도 있고, 이 레몬컨 트럭을 이 바지선에 싣고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런 그 로또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이 스판을 콘크리트를 치고 하면은 나중에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밑에까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이런 기초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주탑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서 교량 기초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영어로 CAISS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케이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잠암입니다. 잠암. 자, 이 잠암의 형식 속에 오픈 케이슨이 있는데 이건 우물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할 때 여기다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굴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뉴매틱 케이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장비를 운전해서 굴착을 하죠.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육상에서 로봇 굴착 장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굴착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공간은 밀폐 공간이 되는 거죠. 밀폐 공간. 자, 이런 개념을 두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수직갱이라는 단어도 또 나옵니다. 수직갱.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도심지에서 지중해 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수직으로 터널 시공을 합니다. 이때 수직으로 터널 시공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지하에 터널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 지상으로부터 수직으로 터널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수직갱입니다. 수직갱. 이때도 이 작업 공간은 밀폐 공간이 되는 거죠. 밀폐 공간. 자,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암내 작업. 급격한 치마로 인한 위험 방지. 자, 이거 작업을 할 때 이게 엄청 큽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굴착을 할 때 이게 갑자기 밑으로 치마가 되면서 여기서 물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 작업자가 익사할 수도 있고 흙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급격한 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격한 치마. 자, 그래서 이것들 치마하면서 또 하나 만들어 올리고 또 치마시키면서 하나 만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 급격한 치마로 인한 위험 방지. 자, 그래서 치마 강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을 정할 것. 자, 여기서 이 하부를 굴착하기 전에 여기 하나 더 올려주죠.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 또 하나 올려줍니다. 이것을 이제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재하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하량을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하부 집안에 따라 미리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높이로, 무게로 할 건지 설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굴착을 할 때 한쪽이 먼저 치마하고 이쪽은 덜 치마하면 이게 기울면서 여기서 물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익사시키고 덮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거를 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좀 어렵죠? 저도 설명하기가 좀 숨이 찹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건지. 자,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까지 높이는 1.8m 이상을 할 것. 자, 이 구조체가 만들어 올 때 이 바닥에서 이 중간중간에 이런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사람 키 정도 되게 1.8m 정도 이상 돼야 사람이 안에서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1.5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고개 숙여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 신장 정도 되게, 사람 신장 키 정도 되게 1.8m 이상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잠암등 내부에서의 작업. 이 잠암이나 오물통이랑 같은 거라 그랬죠. 자, 잠암 이퀄 또는 아닙니다. 잠암 이퀄 우물통입니다. 잠암 또는 우물통이 아니고 잠암 자체가 우물통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규 만드시는 분들 뭣도 모르고 만드는 거죠, 사실은. 뭔지 모르고 그냥 만드는 겁니다. 잠암이 뭔지 우물통이 뭔지도 모르고 이 법을 그냥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는 산소 결핍, 밀폐 공간이니까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산소 농도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뭐 근로자가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계단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하는 경우 외부하고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휴대폰이 안 터질 수도 있고 무전기가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 유선 인터폰 등을 씁니다. 또는 호각, 호루라기를 불면은 이로 잘 전달이 됩니다. 호루라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신호 수단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 환기가 아닙니다. 송기. 자, 여기서 환기하고 송기는 아주 다릅니다. 송기는 외부에서부터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주는 게 송기고, 여기서 여기 있는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게 환기죠. 또는 배기. 그래서 배기하고 송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송기는 밖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방식이고, 환기나 배기는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죠. 자, 이렇게 송기를 하면 자연히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먼지라든가 산소 부족분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배출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안에 있는 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어떤 오염 공기들이 밖으로 배출되고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송기합니다. 송기 중요합니다. 환기 배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